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뭐 횡보권으로 봐야죠. 일단 눈치 보기성으로, 뭐 전체적으로 좀 마감이 됐고, 장중에는 뭐 왔다 갔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특히 뭐 이제 포드 쪽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생산 차질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러면서 포드 주가는 급락을 했고, 이런 것들을 타면서 뭐, FMC 경제감에다가 지금 뭐 그런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좀 이제 장중에는 좀 많이 빠지는 듯 했으나, 장 막판 부분에 또 끌어올려가지고, 전일의 저점을 또 깨지는 않는 형태예요. 어제 이제 제일, 급하게 좀 이제 변화된 부분은, 국채 수익률 같아요. 잠깐 좀 차트 좀 보시면은, 이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지금 이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고점 지금 갱신이 됐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은 금리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은 금리가 이번에 어쩌면은 뭐 울트라스텝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훌쩍 뛰어 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좀 지금 금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구나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번에 이제 오늘 밤에 그 우리 시간으로 금리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FMC 성명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FMC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주목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이죠. 얼마 하느냐, 0.75냐, 1%냐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이제 점도표가 있습니다. 점도표는 이제 앞으로의 타깃금리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번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발언 강도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파월이 얼마나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금리와 관련해서는 0.75% 인상하는 거를 시장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75% 인상이라면은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0.75% 인상하면은 시장은 그 정도는 이미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시장에서 견딜 수 있다. 근데 1% 정말 인상이 나온다면은 아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는데 1%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이 한번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또 점도표 부분은 이제 타겟금리 전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은요, 내년도 3월 달에 4.0에서 4.25 정도, 물론 이제 무슨 5%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제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은 평균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은 4.0에서 4.25%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가 요 정도 나와준다면은 그러면은 시장은 또 괜찮다고 볼 거예요. 4.25나 뭐 이 정도 나온다면은 내년 금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막 5%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물론 뭐 한두 명 찍힐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치가 막 5%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은 또는 뭐 4.75 이 정도만 나와도 시장은 거기 화들짝 좀 놀랄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파월이 발언했던 부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중요했던 단어들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통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제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실업률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고통을 좀 겪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고, 또 고금리는 장기적으로 갈 거다. 금방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런 톤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발언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발언 강도 중에 최고의 발언을 지금 벌써 쏟아냈지 않는가. 뉴욕 연은 총재도 이 정도의 발언을 했고, 또 이제 파월도 계속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발언이 있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어떤 발언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또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새로운 발언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이 정도의 발언, 이 정도의 발언이면은 시장은 그래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미 들었고
그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제일 괜찮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0.75% 금리 인상에 그리고 내년도 타겟 금리가 뭐 한 4.25 정도 점도표가 찍히고 그리고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정도의 수준이고 이 정도면은 아마 시장이 이번에 나왔던 바닥을 좀 다지는 바로 뭐 급반등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좀 방어가 되는 형태의 시장의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걸 벗겨나가 가지고 조금 더 강한 어떤 충격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면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사실 그 딱 어디냐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갭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갭의 이제 위쪽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지금 거기가 딱 그 일종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길 만약 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850 정도가 깨지게 된다면은 어제 저점이 3,827인데 종가상으로는 3,850을 지켰죠, 어제. 이 정도가 이제 무너지면서 쭉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 한 3,700까지는 뭐 직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빠진다는 소리는 특히나 이제 상당히 좀 투매가 나온다는 이제 뜻일 수가 있어요. 이제 실망감으로.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가 지켜진다면은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여기가 지켜지면서 오늘 밤에 이제 상승 마감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위쪽에 천장을 봐야 되겠죠. 위쪽 천장이 어떤 천장이 있느냐면 이런 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4천선 위쪽으로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이 천정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참 그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저항선도 많게 되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그 난관들이 좀 많아지게 돼 있고 또 이번 FOMC 끝난다고 해서 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10월 증시도 뭐 여러 가지 확인돼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게 반등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제는 만약 이번에 FOMC 때 방어가 된다면은 점진적인 반등은 좀 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은 뭐 우리 시장은 뭐 다들 관망하셔야죠. 오늘 밤에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금리 결정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있죠. 오늘 밤에 여기 올라가더라도 내일 바로 우리 증시 뭐 빨리 사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오늘 올라가면 또 내일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고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좋고 가령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이 되게 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며칠 정도 더 봐야 됩니다. 적어도 양봉 정도는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일단 관망 태세. 뭐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는 매일매일 같습니다. 2차전지, 조선기자재, 또 자율주행, 로봇, 게임, 엔터, 뭐 조선, 뭐 이제 이런 쪽인데, 이런 거 뭐 그 오늘 뭐 바로 매수가 아니니까 어차피 관심권에 두시고요. 그리고 내일 뭐 이제 보시면서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텔레칩스를 골라봤습니다. 텔레칩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분기 매출이 뭐 작년 대비해서 9.8% 늘었고 영업이익은 60% 늘었어요.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엔 텔레칩스가 일종의 테마주로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주예요. 근데 60% 늘었는데도 시장 기대가 지금 하회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면 중국 봉쇄가 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부품 수급난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분기 연속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지금 성장 중이에요. 지금 실적 성장주로 봐야 되겠고요. 이 회사는 지금 AVN 그러면 이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관련해가지고 그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쪽 부분에서만 32%가 늘었어요. 그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눈에 띄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자율주행 관련 부품이거든요. 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품이 현대기아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쪽에도 지금 생산 차질 이슈가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 이제 포드 쪽에서 이제
우리 생산 차질이 아직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그 자동차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에 또 이제 타격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기아의 현재의 관찰로 보게 되면은 생산 차질 이슈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하반기 때 뭐 전망이 되고요. 3분기 매출은 영업이익 16%, 영업이익은 57%, 3분기 때도 실적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했고 또 이번 달 말에 테슬라 AI 데이도 있죠. 또 이제 애플카 얘기도 이제 심심치하게 또 나올 겁니다. 테슬라 AI 데이 때 이 자율주행차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발표가 되면은 애플차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율주행 이슈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 모멘텀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어제의 종가보다 살짝 아래 14,500원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 13,500원 손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밤 지나면서 뭔가가 좀 윤곽이 좀 보이겠네요. 오늘 관망하시기 바랍니다.